네, 스포츠 쾌도난마 늘 그렇듯이 최동호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바쁜데 늘 와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별 있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여기가 교통이 그렇게 예. 시내이긴 한데 복잡한 곳이어서 좀 미안하죠. 예, 근데 전 제일 편해요. 아, 그래요? 공유팀에서 얘기하기가 그럼 계속 오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예. 오늘이죠. 우리 대표팀하고 두 번째 평가전 가는 콜롬비아. 예, 뭐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12위인가? 그래서 우리보다 예. 좀 잘한다 그러고 며칠 전에 치렀던 볼리비아와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던데 어떤 전술, 뭐 승패보다는 예. 우리 팀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예. 미리 전망해 보신다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콜롬비아는 어떤 팀이냐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승패보다는 평가전이니까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콜롬비아라는 좀 대단한 팀을 상대로 해서 이 벤투 감독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러면 치고받고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경기는 재밌어질 것 같다. 예. 그리고 과연 이강인, 백승호 등 새로운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 등장을 할 것인가? 이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여기가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6만 6천여 석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이제 5만 8천 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협회가 마케팅용으로 수비를 하는 거고요. 5만 8천 장이 어제 밤 기준으로 5천 장이 남았거든요. 오늘 오전에 1,000장 남았다. 그러더니 오늘 오후 2시서부터 줄을 섰어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입장하려고 줄 선 건 아니고 예. 그 머천다이징이라고 축구와 관련된 그 용품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 팬들이 몰려 들어왔죠. 이제 콜롬비아가 어떤 팀이냐면은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올랐던 팀입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8강,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고요. 우리 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가 있어요. 수비수 산체스 선수. 산체스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치고받고를 할까 이것도 좀 관심거리고요. 산체스도 공격수예요?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예. 오, 제대로 만났네. 예, 제대로 만났죠. 예. 그러니까 하메스 로드리게스라고 이제 바이에른 미네는 이 독일 분데스리가 정상급 팀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는 세계 정상급 선수가 있고요. 또 이제 팔카오라고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3시즌 연속 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던. 예.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의 원톱 공격수입니다. 팔카오 선수가. 팔카오 이름 저도 들어봤을 정도니까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일 것 같아요. 팔카오가 예. 이 콜롬비아가 우리가 이제 22일에 이 볼리비아하고 경기할 때 콜롬비아하고 경기를 일본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 1대0으로 이겼는데 이제 팔카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스타일은 비슷한데 한국은 좀 더 피지컬이 좋고 일본의 기술은 좀 더 낫다. 이렇게 팔카오가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거의 맞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피지컬, 체격과 체력은 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에서 피지컬은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죠. 그 피지컬이 단순한 물리적 체력만이 아니라 한일전에 임하기만 하면 특별히 정신력이 2배로 치솟는 아드레날린 효과인가? 그런 것까지 합쳐진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일본은 제가 일본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한일전이 열려도 우리처럼 막 그렇게 사생결단을 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 말씀 드리려고. 네. 일본의 그 젊은 선수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들었던 얘기인데 직접 만나서 한국만 만나면 죽겠다 이겁니다. 네. 왜 그 한국은 우리만 만나면 이렇게 이기겠다고 뼈다가 달려드는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네. 우리는 그 정도 아닌데. 그 친구들이 알 리가 있나? 그 예. 과거사의 아픔을 모르겠죠. 그리고 이 당했던 자의 특별한 정서 예. 더군다나 해소되지 않는 그리고 일본 하는 꼬라지가 저 정도니까 저 모양이니까 몇십 년째 예. 당연히 모르겠죠. 아무튼 돈 주고 데려다가 치르는 거니까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고액과에 받는 기분으로 하되 제발 세게 한번 부딪혀봐라. 예. 이게 축구라는 게 참 원시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친선 경기라고 해도 어깨 싸움하고 1대1 붙여놓으면은 저절로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예, 볼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고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예.
이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목표는 지금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완성품을 만들어 놓는 거는 2022년에 맞추면 되는 거고 예.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예. 아, 그러면 뭐 이 선수도 좋아 보이고 저 선수도 좋아 보이고 내가 이런 전술을 하고 싶은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이 평가전에서 정확하게 테스트해서 점점 물론 이제 굴곡은 있겠지만 우상향으로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상향. 예. 그 중에 이제 굴곡은 있겠죠. 지기도 하고. 근데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이번 경우가 이제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그럼 오늘은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 일단은 이 2022년이라는 시점에 봐서 20대 초반에 접어들게 되는 그 이강인, 백승호라는 선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껴두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너희들 그 이강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19살이니 잘하는 거랑 같은데 혹시 일찍 A매치 국가대표팀에 와서 뛰다가 혹시 부진하면 상처 입는다. 적당한 때 넣어주겠다. 라고 좀 조금 굉장히 많이지만 아껴두는 것 같고요.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기왕에 저 비행기 타고 멀리 왔고. 그러면 지금 자기 소속 팀들은 경기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왔으면 그래도 한 15분씩이라도 뛰게 해서 우리 국민들 팬들에게도 한번 좀 보여주지. 이제 그게 이제 하여튼 벤투가 감독의 인색해. 고민입니다. 지금 한번 대표팀이 부를 때가 됐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예. 근데 훈련하고 보니까 아직은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출전을 안 시켰어. 그러면 이제 그 비난을 받게 되죠. 근데 감독의 이제 그 고민이고요. 예.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그 볼리비아전에서 투톱에, 그러니까 맨 앞에 최전방에 나서는 투톱 예, 중에 한 예. 명으로 뛰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은 손흥민 선수가 이 그 공격 2선, 주로 측면, 예.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드리블을 하면서 가운데로 찔러주고. 치고 오면서 슛을 쏘는 게 가장 장기 중에 하나. 예. 공격 2선에서 뛰었는데 이제 공격 2선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번 원톱이나 투톱으로 올린 거죠.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모두들 오늘 경기 앞서서 딱 한마디 하는 거. 손흥민은 왜 골이 안 터지느냐? 맞아, 그거 궁금해. 토트넘에서는 그렇게 잘 터뜨리는데 영국에서는 곧잘 넣고 그러던데 왜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일단 그 토트넘에서 골을 잘 터뜨리는 거. 받는 패스의 질이 다른가? 그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예. 왜 골이 많이 나오느냐 토트넘에서 이 의미하는 바가 토트넘의 완전한 주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케인하고 함께. 예. 해리 케인. 이 완전한 그 주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토트넘에서의 전술 그리고 동료들과의 패스 호흡 이런 게 이제 기가 막히게 토트넘의 일원으로 조직력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뛰다가 저 멀리 있는 선수에게 내가 뜰 테니까 그 패스 찔러줘. 이렇게 서로 뭐 의사표시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수비가 뭐 왼쪽 오른쪽 전방에 이렇게 있으니 가운데로 나는 들어가겠다. 감 잡으면 이쪽에서도 찔러주는 공이 들어올 확률이 클 만큼 그래요. 무슨 로빙 패스 받아가지고 한 하프라인부터 드리블 해서 예. 4, 50m 가서 넣는 거 한 두어 번 봤어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완전히 토트넘의 그 주축 선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대표팀은 1년 내내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한 이틀, 사흘 전에 소집을 해가지고 맞추는데 토트넘에서 받았던 그런 그 호흡과 패스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진짜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올라오는 패스가 원활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은 이게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해결해야지 되는 그게 또 드리블과 스트라이커자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훨씬 커질 많이 거고. 나오겠죠. 그런데 한 그 0.2%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볼리비아전도 보니까 볼리비아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슛을 6개 때렸거든요. 근데 다 그 골과 비슷한 골 그 슛도 나왔었고요. 그 0.2% 정도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아주 자그마한 차이를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와서 느끼는 것 같죠. 잉글랜드 그리고 있을 때는 들어갔을 볼인데 들어갔을 것도 같은데 안 들어가더라고.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작은 차이를 아직 이제 대표팀과 토트넘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365일 계속 있으면서 조직력을 갖췄던 그런 호흡 이런 거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 선수는 골만 빼놓으면 다 좋아요. 예. 왜냐하면 전방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 상대팀 수비를 막 흔들어 놓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흔들어 놓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손흥민 선수 밑에서 뛰는 그 이선 공격수들, 공격형 미들피터, 예. MF들. 예, 뭐 이승우나 이청용이나 아니면은 뭐 권창훈이나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수비를 끌고 다녀서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좌우로 권창훈 잘하대. 예, 권창훈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근데 어디 아팠었다고. 예, 그 삼성에서 있다가 워낙 눈에 띄니까 프랑스 디종으로 갔거든요. 디종으로 가지고 디종으로 가서 잘했습니다. 적응 기간 없이 곧바로 실력 발휘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선발이 됐는데 개막 한 달 전에 부상을 당했죠. 자, 그리고서 이제 지난해 말에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왔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빵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빵집 아들로 유명하죠. 어디 있어요? 그 서울 저 강동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모르는 게 없어. 빵집 아들로 유명합니다. 빵훈이 그러죠. 같이 학교 다닌 친구처럼 말하시. 예. 아니 그 축구 밴드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저기 내일 예. 이 점검 코너를 한 번 더 갔죠. 오늘 축구 조금 이따 8시부터 하잖아요. 예. 1억 하고 그다음에 도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종목들이 IOC 집행위 회의에서 확정됐다. 뭐 이런 뉴스들도 들어와 있고 확정될 것이다. 예. 지금 26일부터 28일까지가 IOC에서 그러니까 집행위원회가 열리죠. 이런 건 참 매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재미를 이제 떠나서라도. 27일이나 28일쯤에 이제 이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네. 단일팀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 거거든요. 이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포츠면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지겠죠. 스포츠 이외에서도 의미가 클 수밖에 없죠. 현재는 이 지난달에 있었던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이 3자 회담, 그러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 그리고 저쪽 북한의 김일국 책임자와 체육상, 그리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대장. 예, 이렇게 이제 직접 당사자 간끼리 했고. 네 종목, 여자 농구, 여자 하키, 유도, 조정 네 종목은 합의를 받고 이 합의된 사안을 IOC 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변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북측을 꼬셨습니다. 카누에서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 우리가 드래곤보트에서 금메달들도 따고 했는데 카누도 같이 하자. 근데 북한은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좀 힘들다라 가지고 거부했는데 이 카누가 추가될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도쿄올림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도쿄라는 점, 그다음에 남북의 해빙 무드가 지금 잠시 삐걱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고, 미묘하게나마 아주 파국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곳곳에서 징후가 느껴지고, 그랬을 때 늘 스포츠 문화 쪽을 통해서 서로의 얼음을 깨고 이렇게 만나가는 일종의 그 에두벌룬이냐, 게다가 리트머스 종이죠. 그렇죠. 시금석이죠. 게다가 일본의 상징인 도쿄에서 남북한이 같은 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생각만 해도 소름이 좀 괜히. 그렇죠. 저런 한국, 남한, 북한, 일본이 역사성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잠깐 30초만. 네. 이 스포츠에서는요. 이 자이니치, 제일교포 여러분들. 자이니치? 이 제일교포 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52년에 헬싱키 올림픽, 그 이전에 이제 48년 런던 올림픽. 런던 올림픽에 출전할 때서부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주요한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국외 선수단 잘 뛰라고 항상 응원해주고 성금 모아주고, 평창 동계 올림픽 때까지도. 그리고 60년대 70년대까지는 우리가 한국 편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도쿄를 들러서 유럽이나 미국을 갔거든요. 맞아요. 그 도쿄에 잠깐 내릴 때마다 항상 환영식, 환송식 해주고. 참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일본이라는 곳이 다른 이민지와는 또 달리. 예. 그리고 국적 선택도 좀 강요받고
아무튼 그냥 가서 사는 땅 플러스 알파 안 좋은 쪽으로 이런 곳이 있는데 눈물을 겹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예, 근데 어디나 비슷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고. 예. 어려움 겪고 했는데 그 한풀이를 하듯이. 오늘 축구는 재밌게들 보시고요. 내일은 고급진 관전평 그리고 도쿄올림픽 이 두 가지 함께 묶어서 내일 하루 더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